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해볼 종목은 저희 구독자님께서 신청해주신 종목으로 MP Materials, MP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1열 기준으로 115% 그리고 5일 기준으로 23% 상승한 종목으로 최근에 상장을 한 이후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아직 많이 부족한 채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채널의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제 채널을 서포트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너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많이 요청받는 순서대로 자료 수집을 하여서 영상으로 화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MP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회사는 Rare Earth 메탈을 광산에서 채집하는 회사입니다. 그 예로 시리움, 이트리움, 렌타눔, 니오디움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Rare Earth 메탈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많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글라스 인더스트리에 가장 많이 사용되며 카메라 렌즈, TV와 핸드폰 스크린은 물론이며 자동차 배터리, 정밀 무기, 그리고 중장갑 전차 및 미사일을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니오디움과 아이언 그리고 보론을 합치면은 니오디움 아이언 보론의 마그넷이 만들어지는데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자석 중에 가장 강한 자석입니다. 이러한 자석은 스마트폰이 진동하기 위해 그리고 에어팟이 음악을 틀어주기 위해 풍력 발전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테슬라와 같은 자동차의 모터가 돌아가려면 이러한 파워풀한 자석은 필수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 사용되는 Rare Earth 메탈의 70%는 2018년 기준으로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미국에서 소비되는 80%의 Rare Earth 메탈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 있는 상황 속에서 Rare Earth 메탈은 중국에게 큰 레버리지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중국이 Rare Earth 메탈의 공급을 중단한다고 했을 때 니오디움의 가격은 20%나 상승을 했고요. 나이소프로시움의 가격은 10%나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Rare Earth 메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체제를 찾고 있으며 그러한 기업이 바로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 마인을 보유하고 있는 MP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MP는 스테이지 1부터 스테이지 3까지의 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MP는 궁극적으로 NdPr, 니오디뮴 프레시오디뮴이라는 자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스테이지 1은 Rare Earth 메탈을 광산에서 캐서요 부수고 잘게 갈아낸 다음에 플로테이션 그리고 필터 프레스를 통해서 불순물을 물리적으로 걸러내는 단계를 말합니다. 여기 스테이지 2에서는 물리적으로 걸러진 불순물을 화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물리적으로 불순물이 걸러진 것을 컨센트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리칭이라는 화학적 프로세스에 통과시켜서 광물 내의 불순물을 또 한 번 더 걸러낼 수 있는 사전 작업을 합니다. 리칭된 광물을 필터링을 시키고요. 다시 리칭 작업을 반복함과 동시에 전기 분해와 같은 퓨리피케이션을 통해서 또 불순물을 걸러내고요. 프리시피테이션을 통해서 이 불순물을 고체화시켜서 필터를 통해 필터링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은 불순물이 최대한 걸러진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은 물리적으로도 불순물을 걸러냈고요.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또 불순물을 걸러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Rare Earth 메탈은 3단계를 걸쳐서 맨 마지막에는 자석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스테이지 1의 사업 영역에서 매출액을 늘리고 있고요. 스테이지 2는 중국에서 맡김과 동시에 2022년까지 공장을 리모델링 하여서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으며 스테이지 3에서는 나중에 스테이지 3의 기술까지 개발하여서 스스로 NdPr 자석을 만들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및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이번에는 이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재무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MP의 최근 2020년 3분기 매출액은 41밀리언 달러로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매출액 상승률을 보여왔습니다. 상장을 하기 전에 매출액을 만들어 왔고요. 계속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스 프로핏을 보겠습니다. 그로스 프로핏 같은 경우는 매출액 빼기 그 매출액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한 것인데 이것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얼마나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로스 프로핏은 24.5밀리언 달러를 2020년 3분기에 만들어냈고요. 여태까지 그로스 프로핏 또한 잘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부분은 2020년 2분기에 비해서 2020년 3분기가 2배나 이상 그로스 프로핏이 올랐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Operating Expense and Income 쪽을 보시면요. 이게 바로 영업비용이라는 것인데 그 안에는 인건비라고 해서 SG&A가 있고요. 감가상각 비용이 있으며 기타 등등의 영업비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 영업비용이 8.4밀리언 달러이고요. 24.5밀리언 달러에서 8.4밀리언 달러를 빼면은 16.2밀리언 달러라는 영업이익이 생깁니다. 그리고 net income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 결국은 흑자를 내고 있냐 적자를 내고 있냐는 부분인데 매출액에서 매출액을 만들기 위한 비용을 빼주고요. 영업비용까지 뺀 다음에 기타로 인트레스나 텍스까지 전부 다 뺐을 때 순수익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은 적자다 흑자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MP는 14.6밀리언 달러의 순수익을 내고 있고요. 최근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상장한 기업이 바로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한 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럼 앞으로도 이 기업이 이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이 있냐 없냐를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시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밸런스시트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과 부채의 비중을 알아봄으로써 어느 정도의 금융적 체력이 있는지 알아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를 보시면 말이죠. 30.2밀리언 달러를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ccount Receivable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내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되겠고요. 이것은 3.6밀리언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urrent Asset 안에 Inventory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갖고 있는 재고를 하는 것이고요. 29.7밀리언 달러에서 31밀리언 달러치의 재고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각보다 만들어내고 있는 제품이 적게 팔려서 어느 정도의 재고가 쌓였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미래에 가면 갈수록 이 부분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Restricted Cash 같은 경우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마련해놓은 자금이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봤을 때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30.2밀리언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는 부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같은 경우는 이제 current liabilities와 long-term liabilities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current liabilities에서 보면요. account payable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내에 거래처에게 내야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18.9밀리언 달러이고요. current portion of the debt를 보시면 40.3밀리언 달러로 이거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내에 은행을 대상으로 내야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40.3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ther current liabilities는 기타 등등에 대한 부채가 되겠고요. 이제는 long-term liabilitie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 부채로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돈이 아니라 5년, 10년, 15년 길게 나눠서 은행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부채가 되겠습니다. 54밀리언 달러가 있네요. 그렇게 해서 총 부채는 54밀리언 달러 더하기 40.3밀리언 달러를 해서 94.3밀리언 달러의 부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우선은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이 40.3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는 현금인 30.2밀리언 달러로 충당을 하고요. 아직 10밀리언 달러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업이 이제 순수익으로 턴어라운드를 했으니까 남아있는 free cash flow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충당을 한다면은 10밀리언 달러 정도는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long-term debt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갚아야 되는 부채이기 때문에 꾸준히 이자가 나갈 것이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꾸준히 순수익을 만들어내서 이 long-term debt에 대한 부채 또한 계속 갚아나가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밸런스시트 자체만을 봤을 때 갖고 있는 현금인 30.2밀리언 달러보다 갖고 있는 부채인 94.3밀리언 달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밸런스시트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밸런스시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장기 투자를 위해서 미래 전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P는 Rare Earth Metal을 광산에서 캐는 회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원소 주기율표에서 찾아볼 수 있는 ND와 PR이라는 Rare Earth Metal을 캐내어서 제가 앞서 보여드린 스테이지 1, 2, 3을 거쳐 자석을 만들어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석은 다음과 같은 미래 4차 산업의 분야의 필수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2040년까지 100% 매연이 없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고요. 네덜란드에서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간에만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폴,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실제로 전기자동차의 판매 대수는 나날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약 1000만 대의 전기자동차가 팔릴 예정이고요. 2040년도에는 7800만 대까지 상승할 예정입니다.
전기자동차가 팔리면서 전기자동차의 필수제라고 할 수 있는 NdPr이라는 자석의 소모량 또한 늘어날 예정인데요. 2025년도쯤에는 전 세계 NdPr의 생산량의 22%가 사용될 예정이며 2035년에는 전 세계 NdPr의 생산량의 101%에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NdPr은 자동차의 앞, 뒤 모터에 들어가며 전기자동차의 퍼포먼스와 거리가 늘어나려면 자석의 역할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NdPr 자석이 주목을 받아야 하는 점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에 있어서 어떠한 종류의 기술이 승기를 잡든 간에 NdPr은 반드시 사용돼야 하는 필수제라는 것입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소에 따라서 다양한 배터리 기술로 나뉘는데 이는 LCO부터 LFP, NCA 그리고 Solid State Battery, Hydrogen Fuel Cell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배터리 기술 속에 NdPr이라는 자석은 어디에든지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NdPr 자석은 풍력 발전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윈드 터빈이 돌아갈 때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 NdPr 매그넷이 있어야만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풍력 발전은 2019년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7.8%의 속도로 성장할 것이며 그에 따라서 당연히 NdPr의 소모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NdPr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당연히 NdPr 자석의 가격 또한 미래에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진에 따르면요, $40를 시작해서 앞으로 2025년까지 $7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반면 CRU에서는 자그마치 $14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NdPr 자석의 가격 상승률은 기업의 매출액과 EBITDA, 즉 순수익에서 감가상각이나 세금 부분을 다시 더한 기업의 순영업 활동을 통한 이익 또한 증가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dPr의 가격이 $50였을 때는 스테이지 1 상태에서의 매출액이 $133밀리언 이고요. EBITDA가 $60밀리언입니다. 화학적으로 불순물을 걸러낼 수 있는 처리시설이 완공된 스테이지 2 상태였을 때의 매출액은 $306밀리언 그리고 $143밀리언의 EBITDA로 크게 상승할 전망입니다. NP기업의 주가는 광물을 캐내고 물리적으로 불순물을 걸러낼 수 있는 단계인 스테이지 1에서 화학적으로 불순물을 걸러낼 수 있는 처리 능력을 뜻하는 스테이지 2에 진입함에 따라서 매출액과 EBITDA의 성장은 물론 NdPr의 가격이 $50에서 $90까지 높아짐에 따라서 또 한 번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MP Material Corporation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이 기업은 꾸준히 좋은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을 뿐더러 최근에 순수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밸런스실에서는 이러한 흑자 흐름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체력을 알아보기 위해 현금과 부채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안타깝게도 현금보다 부채가 조금 더 많아 꾸준히 흑자의 흐름을 유지하는 데 체력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현금보다 부채가 더 많으면은 순수익을 낼 때마다 부채를 어느 정도 갚아야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 전망을 알아본 결과 MP Material이 채굴하고 있는 Rare Earth Metal은 미래 4차 산업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특히 전기자동차의 모터에 들어간다는 것을 봤을 때 상승 모멘텀은 매우 클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또한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NdPr 자석의 수요가 점점 커지면서 NdPr의 가격 또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미국은 최대한 중국의 의존성을 줄이고 싶어 NdPr 자석 생산을 목표로 하는 MP에게 지원을 계속 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MP의 주가는 $39로 최근에 굉장히 큰 상승을 해왔습니다. 지금 MP의 주가는 $39.14로 최근에 굉장히 큰 상승을 해왔습니다. 미래 전망이 밝으며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수록 함께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크게 올랐지만 주가가 오른 만큼 그 실적이 뒷받침을 해줄지 말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의 펀더멘틀은 나쁘지 않으며 미래 전망은 좋기에 만약 제가 투자를 한다면 약간의 정찰병과 함께 포지션을 열어볼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상태에서 오르면 그 분위기를 즐기면 되는 것이고 며칠 걸쳐서 총합 5%에서 10% 사이 정도로 조정을 받으면 그때 조금 더 비중을 실어도 괜찮을 테니까요. 아직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주식이며 조금 더 지켜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저는 이 주식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밝히며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며 또 다른 주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